네, 중국의 공짜 AI 딥시크 들어보셨죠? 이게 무료라고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싸게 만들었다고도 하고 미국의 오픈 AI, 챗 GPT 이런 건 넘어설 거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AI 어떻게 대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국내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주입니다. 네, 딥시크 나와가지고 막 논란이 음, 많이 되고 했던 게 이 설 연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설 연휴 때 그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쉬어야 되는데 네. 쉬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퀭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용은 해보셨죠? 네, 뭐 딥시크 네. 여러 가지 버전 다 네. 써봤고요. 뭐 요 오픈 AI 뭐 요즘 나온 것도 다 써봤는데, 그러니까 딥시크의 R1에 놀라는 이유를 몇 개를 좀 정리를 하면 네네네. 일단은 오픈 AI의 그 O1이라는 성능에 맞먹는 녀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뭐 여러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기존에 챗GPT 버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네네. 챗GPT가 예전에 뭐 3.5, 4 막 음.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에 보면 무슨 뒤에 뭐 O1, 뭐 O3 막 아,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원래 큰 덩어리, 그러니까 원래 사전에 공부시켰던 버전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GPT 아,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건 네. 완전히 얘가 공부를 인터넷에 있는 걸 새로 완전히 학습을 시키고 네. 엄청나게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때마다 버전이 바뀌거든요. 3.5, 네, 4, 뭐 그렇죠. 이렇게 나올 예, 때. 근데 네. GPT-5는 안 나왔잖아요. 그 네네네.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거를 GPT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인터넷에 완전히 있는 데이터를 한 번 더 학습시키고 모델을 음. 완전히 바꾼 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어. 많이 드는데 이거를 하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럼 음. AI를 어떻게 똑똑하게 할까? 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게 추론이라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추론은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이 기존의 AI는요. 음. 답변을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기존의 학습 방식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추론은 얘가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제가 뭐 여기 나와서도 뭐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AI가 똑똑해진다 뭐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챗GPT한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너가 단계별로 생각해서 이야기해봐 이렇게 시키면 이 녀석이 그냥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음.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시켰는데 추론이라고 하는 건 AI한테 뭘 시키면 이제 지가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럼 요렇게 생각을 해서 해볼게요. 음. 라고 하는 단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AI가 원래 이따만한 데이터를 갖고 답변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어. 이거를 완전히 학습을 새로 시켰어야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 공부한 거는 똑같은데 이 네. 녀석이 차분히 생각도 해보고 단계별로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예전엔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5분, 10분 주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했더니 이 녀석이 지금 있는 데이터에서도 꽤 구조적으로 답변을 잘하는 거예요. 마치 음. 사람도 바로 답변하는 것보다 뭔가 생각을 하고 하면 답변을 잘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방법론을 준 게 이제 추론이라는 방식인데 아, 이 그렇군요. 추론이라는 방식을 지금까지 챗GPT 5원 말고는 나머지 회사들이 잘 못 만들었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야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라는 방법을 많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네. 그거를 보고 AI도 이렇게 했으니까 아. 공부를 했었을 네. 텐데 지금까지 챗GPT가 그걸 만들어 놓고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아. 이번에 딥시크 아론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다 보니 음. 챗GPT가 이런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네네네. 라고 하는 걸 쉽게 하면서 발견을 하고 그 발견한 방식을 오픈 소스로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아. 거죠. 그러니까는 네. 챗GPT 5원이 자기네들이 한 방법을 안 밝혔는데 아. 자기네들이 연구를 한 그 연구의 레시피를 다 공개를 한 거예요. R1에서는 네. 딥시크에서는 네. 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네이버 입장이라고 치면 네. 네이버에서도 어떻게 해서 오픈 AI가 저렇게 추론을 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시도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갑자기 딥시크가 우리가 해봤는데 요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면서 레시피를 쉽게 하면서 논문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아니면 뭐 클로즈 같은 회사 네네네. 입장에서 야 우리도 해보면 되겠네? 따라해보면 되겠네? 그 논문 보고 따라서 만들 수 있게. 그렇죠. 그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딥시크는 저희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럼 딥시크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들에서는 야 이거 원래 있던 거 한 거야 놀라운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는 이걸 딱 정확하게 콜럼부스 달걀로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먼저 시도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깨본 거죠. 그랬더니 이게 잘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노하우를 또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거고. 다리아 세우라고 해서 깨서 세우는 거 딱 보면은 네. 에이 그거 누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할 그쵸. 수 있는데 그걸 처음에 해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보고 또 그거에 대한 최적화되어 있는 레시피가 깨더라도 야 이렇게 깨는 게 아니라 뭐 대각선으로 깨는 것보다 이렇게 직각으로 깨 예쁘게 깨져 뭐 이런 네. 거까지 다 공개를 한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따라할 거잖아요. 이제 이게 되게 놀랍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만든 모델이 원래는 이게 되게 모델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컴퓨터에서 실제로 이제 아무리 오픈 소스로 나왔다고 해도 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려면 이게 일반 컴퓨터에서는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딥시크라는 모델을 우리가 딥시크.com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쓰려면 기존에 있는 버전은 제가 아무리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도 이 모델 자체가 한 몇백 기가 되니까 좋은 컴퓨터면 설치는 되잖아요. 네네. 실행하려고 그러면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아. 메모리 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서 네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H100 뭐 이런 거 있어야지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내 컴퓨터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뭘 했느냐?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축소화를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증류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모델은 심지어 제 노트북에서도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아. 노트북에서 딥시크 낮은 버전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설치해 놓으셨어요? 네네네. 아.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답변이 나오진 않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내 노트북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AI로 뭔가 개발을 하거나 프로그램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챗GPT를 갖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챗GPT한테 돈을 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를 챗GPT를 이제 기업이 쓴다라고 할 때는 API 사용료를 내니까 네네. 마치 이번에 카카오랑 그 챗GPT 오픈 AI가 이제 제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휴를 하더라도 카카오에서 뭔가를 쓸 때마다 네네. 챗GPT한테 돈을 내야 돼요. 왜냐면 자기 아. 모델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빌려서 쓰는 거죠. 빌려서. API 연결해 가지고 그쵸, 그쵸. 과금을 하는 또 체계가 있죠. 그쵸, 그쵸. 많이 쓰면 더 많이 내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 입장, 특히나 우리나라 스타트업으로 보면은 개발을 해서 돈을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여러 개를 할 때 돈이 계속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소형 모델로 내 노트북에 연결을 하면 이거는 돈 안 내도 되거든요. 아. 그럼 여기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모델 자체가 좀 별로라도 네네. 여기다 파일도 올려보고 튜닝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하고 한 다음에 내가 뭔가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면 아. 그 프로덕트를 갖고 뭐 엔진은 이제 그 딥시크 엔진이지만 제가 그걸 갖고 뭐 AI로 뭐 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럼 솔루션을 제가 팔아도 딥시크한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 어느 정도 추론까지 되는 그 챗GPT의 최신 버전 수준이 되는 녀석을 소스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방법, 레시피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버전들을 여러 개를 내서 네. 그거를 가지고 뭔가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면은 저 앞에 있는 뭐 카메라에도 AI를 넣어볼 수 있게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뭐 아. TV에도 넣어보게 시도를 할 수 있고 노트북 안에 서비스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만들 때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많은 데 AI를 대중화할 수 있는 어떤 좀 돌파구 같은 이런 네. 역할이다라고 보면 이건 상당히 놀라운 거죠. 아, 그 다운로드 받는데 들어가면 뭐 1빌리언 뭐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써져 그쵸. 있는 1B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이 네. 그 큰 모델 외부를 접속하는 모델하고 성능이 같나요? 성능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부에서 우리가 말하는 딥시크를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딥시크.com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딥시크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을 하고 맞아요. 있죠. 네, 그 왜냐면은 의혹이 이 있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이 약관에 아예 써 있는데 딥시크 서비스 자체가 이것도 결국엔 그 딥시크 모델 아까 말씀 얘네가 만든 거를 자기네 인터넷 서비스에 올려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서비스가 중국 거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서버에 데이터가 간다. 네. 이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해 하는데 근데 딥시크를 그렇게 안 쓰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나 아마존 클라우드에 이미 딥시크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퍼플렉시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있는 리튼이나 이런 서비스에 가면 딥시크 모델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쓰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치되는 이 모델을 퍼플렉시티 같은 서비스에 그냥 깔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네. 퍼플렉시티는 미국 서비스인데 그러네요. 거기에 딥시크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는 미국 서버에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아. 네, 그럴 정도인데
그럼 이제 이 정도 만드는 최고 이제 가장 풀 버전이 404기가 정도 되고 이걸 줄인 것들이 제일 작은 건 1.1기가까지 돼요. 그러니까 1.1기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영상 하나보다 적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정도까지 축소돼 있는 여러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축소하는 방식이 두 가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증류화라는 방식이에요. 그럼 증류가 뭐냐면 우리가 뭐 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걸러내면서 계속 이제 하잖아요. 뭐 술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 녀석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고3 수학을 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고3 수학을 풀려면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별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 고3 수학이면 이 녀석한테 과감하게 넌 고3 수학만 외우고 있고 중학교 때부터 이걸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류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고도의 지금 지식을 얘기할 때 그 밑에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 녀석은 최종적인 답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용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녀석을 계산을 예를 들면 기존의 방식이 어차피 이게 AI라는 게 우리가 글자라고 하면 결국 다 숫자로 바뀌잖아요. 이게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제일 큰 게 예를 들면 소수점 한 8자리까지 계산을 하는 거였다고 치면 용량을 줄인다는 건 소수점 2자리까지만 계산을 하게 하거나 소수점 1자리까지만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용량이 줄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산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김덕진 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다 숫자로 사실 컴퓨터는 바꿔서 이해한다는 거죠. AI는. 근데 숫자로 바꿀 때 원래는 김자를 이해할 때 3.4944267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 8자리까지 이해를 했었는데 그냥 3.44까지만 이해해도 김덕진 소장님이라는 거를 거의 추측을 하더라.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비트 수를 계산한 양자화라는 방식인데 그냥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절삭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기존에도 이제 라마 같은 모델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 넣은 거예요. 말씀드렸던 증류처럼. 증류. 네, 얘가 이제 지식이 어렵네요. 근데 지식이 이만큼 있는데 위에 것만 놓고 아래 거를 이제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몇 번 테스트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답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 줄어들면 얘가 온 세상의 얘기를 다 잘하는 애는 아니고요. 어떤 특화되어 있는 답변을 잘하거나 목적에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더라도 이 녀석은 최신의 지식만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녀석을 제 컴퓨터에다가 용량이 작은 걸 설치를 하잖아요. 얘가 모르는 게 있을 거잖아요. 모르는 건 제가 파일을 주거나 다른 지식으로 거기다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AI에 나오는 챗GPT 거는 제가 그 모델 엔진 자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빌려서 쓰는 거니까. 그럼 빌려서 쓸 때 제가 파일을 몇 개를 올리더라도 이건 되게 간접적으로 이 녀석이 올 때 제가 이 녀석의 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녀석한테 그냥 살짝 몇 개만 던져주는 되게 간접적인 수준이니까 내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만약에 챗GPT 본사에서 그런 정책을 바꿔버리면 제가 만든 거랑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어쨌든 용량이 작고 최적화돼서 예를 들면 수학으로 치면 수학 중학교 1학년 거는 못하는데 고3 거는 엄청 잘해요 라는 특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보고 야 그럼 얘는 고3 것만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3 거에다가 한 고2 정도 데이터 내가 조금만 더 줘볼까? 그럼 데이터를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는 게 이 증류 모델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의 장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든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내가 챗GPT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근데 이런 비슷한 거 있으면 되겠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수학 과외 선생님만 고3 수학 과외 선생님만 그 역할만 하는 AI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내가 가져와서 그걸로 외부 서비스에 돈 안 주고 튜닝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가 그걸 쓰면서 제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올리면서 같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딥시크 모델 자체는 지금 버전은 되게 뭐 예를 들면 보안에도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이게 해킹에도 취약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서로가 고쳐나가는 게 이제 오픈 소스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컴퓨터가 윈도우가 있고 리눅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리눅스 계열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내고도 사람들이 그걸 갖고 여러 가지 막 튜닝을 하고 같이 고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용 솔루션들 네네. 이런 데에는 리눅스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뭔가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 소스의 정신이 이번에 이제 딥시크가 좀 보여준 거고 아. 그렇게 만든 녀석이 어떻게 보면은 챗GPT의 5원하고 꽤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 라고 한 게 이제 그게 놀라운 사람들을 거네요. 놀래킨 거죠. 아, 그게 또 무료라는 것하고도 연결이 돼 있나요? 제가 무료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주간 사용자 2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고 뭐 미국에서는 한때 뭐 앱이 앱스토어에서 1등도 했다고도 네. 그러고 막 서버도 다운되고 이럴 그쵸. 정도로 한동안 인기가 있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무료라는 것 때문에 열풍도 불었고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막 네네. 설치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딥시크 앱을 깔거나 웹 서비스에다 하면 그렇죠. 중국에 넘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헉 놀란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오픈 AI가 되게 빨리 움직인 게 네. 그 나왔을 때 이제 샘 알트먼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랬더니 되게 놀랍다. 근데 네. 우리 더 좋은 거 낼 거야라고 하더니 어. 며칠이 지나서 지금 이미 나왔거든요. 네. 챗GPT O3 미니라는 버전이 나왔어요. O3 미니. 네. O3 미니는 이미 벤치마크 결과에서 그 딥시크 R1보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 빠른지 설 전에 나온 것보다 그새 또 O3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게 더 좋아요. 글쎄 딥시크 논문에서는 네. 거의 비슷한 걸로 썼잖아요. 딥시크 논문에서는 R1하고 오히려 O1하고. O1이었죠. O1에서 O1하고 일부 비교를 했고. R1이 오히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샘 알트먼이 O3 미니를 그냥 낸 거예요. 근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경쟁이 중요하고 오픈소스가 중요하냐면 원래 계획대로 O3도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공개된 것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챗GPT가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횟수 제한이 좀 있고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추론하는 녀석들은 기존까지는 무료 버전에서 못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O3 미니를 무료 버전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열어버렸어요. 풀었어요? 네. 아. 당연히 횟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 제일 놀라운 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추론을 하긴 하는데 서비스에서 얘가 AI가 어떻게 단계별로 생각하는지 화면을 안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딥시크가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 O3는 생각하는 프로세스도 얘들이 보여줘요. 보여주기로 했군요. 네. 그것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비스 경쟁으로 가는 거고 샘 아. 알트먼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계속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아주 빠르게 움직인 거죠. 아주 빠르게 움직였네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무료 버전 못 쓰면 돼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굳이 R1 쓸 필요 없다. 네. 사용자들은 그냥 이제 챗GPT에 O3 미니를 쓰면 그게 R1보다 좋은 모델을 무료로 풀어버렸다. 근데 결국 이런 게 딥시크가 가져온 파장인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빠른 변화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네.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갔던 건 딥 리서치라는 것도 그쵸. 새로 내놨더라고요. 네. 그거는 또 어떤 건가요? 이 딥 리서치가 일본하고도 좀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실은 딥 리서치가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발표했는지가 중요해요. 일본에서 발표했고요. 아, 그래요? 샘 알트만 일본 갔어요? 네, 일본에서.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랑 이제 같이 발표를 하면서 네. 이들이 얘기한 게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AI가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딥 리서치가 지금 그 챗GPT 안에서 $22짜리 말고 $200짜리 엄청 비싼 모델. 오, 네. 한 달에 네, 거기서만 쓸 수 있어요. 30만 원 가까이 네. 되는데. 근데 제가 써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박사급 논문에 네. 우리가 그 말하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참고 논문 정리 얘가 다 해줘요. 제가 해봤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아주 전문적인 분야까지 하나요? 네. 아.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이 녀석한테 제가 뭘 시켜봤냐면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쓴 게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이제 필터 버블과 관련된 내용을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후속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그 후속 연구에 대해서 네가 좀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 녀석이 선행 연구 동향을 정리를 하는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아. 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 녀석한테 내가 2019년 11월에 유튜브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퍼블리싱된 이후의 논문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줘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저한테 다음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그 석사 논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텍스트만 줬어요. 텍스트만. 텍스트. 네, 텍스트만 주고 이 녀석이 5가지를 확인하고 싶다는데 첫 네.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필터 버블이나 유튜브 연구 범위를 제가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만 할까요? 유튜브에 초점된 연구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는 연구 시기가 제가 논문을 2019년 11월에 썼으니까 그 이후에 최신 연구를 다 포함할까요? 아니면 최근 2년만 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세 번째로는 연구 방법론을 쓰셨던 그 2가지만 볼까요? 다 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초점을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논문을
한국어로 작성된 연구만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영어 논문까지 포함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써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이 녀석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쭉 봤더니 최소 10페이지 수준의 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연구에 대한 거를 쫙 정리를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 대한 것들을 관련 논문을 지가 가서 읽고 PDF를 읽은 다음에 요약한 내용을 출처까지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제가 와 이거 또 연구 동향 정리하는 거는 이제 너무 쉬운데? 이제는 네. 뭐 원래 그 학위 논문 쓸 때는 네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그게 그 시간 제일 오래 선행 걸리죠. 연구. 선행 네. 연구 조사하는 거. 근데 이런 걸 해버리니까 되게 고민이 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럼 이것만 하는 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딥 리서치가 지금 서비스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공개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뱅커랑의 네. 발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별로 지금 보도가 안 돼서 저는 되게 그랬는데 실은 엊그저께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랑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가 합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50대 50으로 음. 합자 회사인 SB 오픈 AI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소프트뱅크 오픈 AI. 네. 그날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소프트뱅크가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장기 기억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랑 얼마나 좀 결이 다른 거냐면 카카오는 카카오 내 서비스에 지금 오픈 AI 그냥 그 API를 가져와서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네. 카카오 걸 돈 주고 쓰는 그 오픈 AI 걸 돈 주고 네네.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발표한 거는 아예 50대 50으로 소프트뱅크랑 오픈 AI가 합자 회사를 만들어요. 네. 그다음 이들이 뭐 하냐면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이제 그 발표 현장에 그 일본에 있는 총수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기업 총수들이. 네, 기업 총수들이 되게 많이 와서 이제 마사요시가 얘기한 걸로 보면은 그때 일본 주식의 이제 증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장님도 여기 다 모여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치면 50% 이상 된다. 네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 거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다 총괄로 통합하는 일종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 정말요? 이게 이번에 발표 핵심이었어요. 와, 엄청난 뉴스인데 그거는. 그리고 거기서 이 딥 리서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딥 리서치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인데 네. 그게 아니라 기업 내부 정보잖아요. 상위 기업, 그러니까 아까 말 일본의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모으고 네. 그 정보에서 이런 아주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딥 리서치를 다 도입을 시키고 그걸 단순히 잠깐의 기억이 아니라 아까처럼 엄청난 DB를 갖고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 이들이 얘기하는 게 모든 시스템의 코드로 다 읽고 거기서 최신 언어로 번역하고 프로그래머가 버전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정말로 그 정도 보고서 써주는 그런 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거 엄청 무서운 건데.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차를 내놔야지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연구소 연구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뭐 여기는 무슨 사례가 있고 지금 우리 어디까지 있고 막 토론한다면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 보고서 써봐 하면 보고서 쓰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아자동차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뭐 도요타, GM,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 다 모여가지고 내부에 있는 정보 다 모아. 그런 다음에 그 정보 다 활용해가지고 이 연구원만큼 보고서 쓸 수 있는 AI를 붙여.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다. 이런 네. 개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일본이 하나의 말하자면 한 국가 기업들이 다 공동으로 어떤 경쟁력을 창출해내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오늘 발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기업들 간의 데이터를 통합시킬지 별도로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마사요시온이 얘기한 그 크리스탈이라는 개념이 결국 그런 식으로 모든 기업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이고 네. 그 AI 에이전트가 딥 리서치 정도의 아주 깊은 아까처럼 박사급 논문에 정리해주는 그 정도 되는 AI를 갖고 만들 건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만 하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합자 회사로 만들어서 조인트 벤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럼 일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하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B2B에서 AI 제대로 쓰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딱 그걸 듣고 느끼는 게 두 가지 충격이 올 것 같은데 하나는 리서치 업계는 끝날 것 같고 종말을 거의 맞이할 것 같고 기업 내에서도 기획이나 전략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 주니어를 일단 안 뽑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들이 얘기하는 게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거다. 아. 그럼 이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었잖아요. 기업의 스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그렇죠. 일하는 근데 분.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일본도 그렇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네. 실제 일을 할 사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좀 먹힐 수 있는 좀 개념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구조조정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대가 변경되거나 시대가 변경되는 어떤 패러다임의 현상의 시작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끝내주는 경제에서 팔란티어 강정수 박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다뤄주셨거든요. 네네네. 팔란티어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온톨로지라는 툴을 가지고 그렇죠. 기업의 중간 관리자 업무를 자동화하는 일을 한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 딥리서치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도 팔란티어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과를 거둬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이제 딥시크 같은 모델을 설치형으로 쓰는 것도 이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 거 써라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이 많아지고 서비스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정말 AI가 스며드는. 그래서 좀 작년에도 AI 얘기 계속했는데 올해는 AI 얘기를 작년보다 더 하지 않을까. 더 하게 네.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그래도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AI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요, 소장님. 네. 그래도 우리나라 걱정이네요. 일본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미국 당연히 그렇고 중국도 딥시크가 나왔는데 우리 뭐 하여튼 셀 알트만이 와서 카카오도 방문을 하고 손정희 회장도 온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만나서 뭘 어떻게 해서 이 AI 업계에서 그래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SK나 이제 삼성전자를 만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지금 뭐 미국에서도 있는 뭐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들 하려면 일단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 AI 전용 데이터 센터들은 HBM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의 기대감은 SK랑 해서 SK가 요즘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뭐 미국이나 일본에 지을 때 좀 협력할 수 있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만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본에서 이번에 그 오픈 AI가 얘기한 것 중에 AI 전용 단말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음성 기반의 단말기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을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고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이번에 오픈 AI랑 이제 카카오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전략하고 카카오의 전략이 이제 명확하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자체 언어 모델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이쪽이고 이제 카카오는 이제 그거를 이제 손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랑 같이 하는 협업인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R&D나 성과를 어떻게 거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 좀 지켜봐야겠죠. 특히나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딥시크 같은 이런 연구자들이 많아지는 방법론을 빨리 활용을 해서 디벨롭하는 게 중요할 네. 거고 자체 모델을 이제 개발해 가는 그쵸. 거죠, 계속.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AI를 갖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B2C 서비스에서 정말 AI 덕분에 이렇게 놀라워 이런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신의 기술들을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전 세계에서 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네 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만드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두 개 기업보다도 좀 정확하게 말하면 투자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도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뭐 투자적인 입장에서도 좀 국가 단위에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딥시크가 보여준 포인트는 예전에는 오픈 AI만큼 되려면 우리는 말도 안 돼. 수십조, 수백조 필요해. 근데 그 정도 아니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어레인지에 들어온 것 같네? 네. 라는 게 저는 딥시크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만큼은 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좀 제대로 투자하고 또 새로운 기회 갖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나 딥리서치처럼 자체 모델을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딥 리서치가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네네네. 너무 놀라운 게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딥 리서치의 방법론을 따라한 오픈 소스들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확도나 확률은 한 60% 정도라고 하는데 네네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레시피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딥 리서치도 공개가 되나요? 그러니까 딥 리서치의 방법론도 이제 오픈이 되니까 플로우가 나오거든요. 플로우가. 네네네. 그럼 이제 플로우가 나오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따라 라마나 해보는구나. 딥서치를 갖고 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딥시크 라마 모델은 네, 또 그쵸. 공개가 돼 네. 있으니까 두 개를 그렇죠. 붙여가지고 그걸로 해보거나 딥서치에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써보고 막 네. 이럴 수가 있게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완벽한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7, 80점짜리를 막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해봐야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김덕진 소장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투자해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시기가 됐다. 네, 이제는 좀 투자할 때가 됐다. 네, 개인들도 사용해 보시고 싶으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내 맘대로 한번 좀 바꿔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오픈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덕진 소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